네, 오랜만입니다. 아, 뭐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강의를 다 마치지 못했네요. 어, 1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전처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 즉 주가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시계열 데이터에서 전처리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도 학습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죠. 지도 학습은 이제 X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Y 데이터를 세트로 해서 이 정답이 Y죠. 그리고 X 데이터를 넣으면 추정된 Y 햇을 구합니다. 그럼 요 값의 차이를 요 둘의 차이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줄여가는 게 학습된다.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는 그럼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시계열 데이터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들어오는 값이잖아요. 이렇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스파이 데이터 같은데요. SPY.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X 잡고 Y를 잡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데이터는 이전의 데이터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앞에 데이터하고 뒤에 데이터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어떤 하락의 추세에 있는 관계가 있다면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아져서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 트레인으로 잡는 이 X 데이터는 이제 사실은 독립 변수잖아요. 상관관계가 될 수 있으면 없는 그런 변수를 잡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y 이퀄로 이제 fx라는 함수를 적용했을 때 이걸 학습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전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라는 개념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관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오른쪽과 같으면 얘는 이거 자체를 5개 윈도우 5라고 그러면 룩백 5 하면 윈도우 뒤에 거 5개를 보고 그 다음 값을 예측하는 거죠. 룩백이에요. 그래서 그 윈도우 개념입니다. 그 5개를 보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 패턴일 경우엔 얘인 거죠. 이거와 비슷한 건 아주 가격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쉬프트에서 보면 하나 쉬프트에서 5개를 보면 그 다음엔 이거죠. 또 하나 쉬프트에서 5개를 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적값이. 그러면 요 윈도우를 아주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요 상관관계가 깨지겠죠. 왜냐하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림으로 패턴을 보세요. 만약 그림을 학습한다고 하면 이 그림하고 요거 하나 움직인 이 그림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걸 수치로 나타낸다면 그 수치가 바로 이제 엑스트레인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윈도우를 엑스트레인으로 잡는다. 어느 정도 윈도우를 상관관계가 깨질 때까지. 이전에 LSTM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분석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제가 복잡하게 이론들을 다뤘으니까 이거를 좀 뒤에 가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윈도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을 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윈도우를 나눠주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계열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각각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깨주기 위해 여러 개를 하나로 한 묶음으로 잡는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프트해서 요거 하나씩 띄워주면 결국 이게 점프 이렇게 윈도우 이만큼 잡고 그 다음에 이만큼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X 이렇게 하면 X 데이터가 여기가 X0가 되고 여기 X1이 되는데 너무 점프가 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시프트해서 5개를 잡아요. 그 다음에 또 시프트를 잡고요. 그래서 이게 Y0 예측, Y1 예측, Y2 예측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체가 X0 그렇죠. 이거 행렬이니까 Y0 이것도 뭐 행렬이긴 합니다만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데이터를 구하는 이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한 3가지 정도로 해볼 텐데요. 요거를 잘 보시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직접 코딩하는 걸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면 이렇습니다. 텐서플로우를 라이브로 가져오고요. 이건 다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넘파이 하고요. 그거를 리드 CSV 파일로 스파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콤마 다이로 인덱스 컬럼은 데이트로 하고요. 그래서 인덱스 컬럼이 데이트로 이렇게 오죠. 파싱이 되면 이게 데이터임 인덱스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파싱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2013년도 이후 거부터만 가져왔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헤더를 5개를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킨 런으로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이킨 런 모델 셀렉션에서 이제 트레이닝 스플릿, 테스트 스플릿 이걸 가져오면 데이터와 이거를 나눌 수 있죠. 데이터셋을 테스트 사이즈는 0.8.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는 여기는 0.8이 되고 얘는 0.2로 나눠지는 게 되죠. 그렇죠? 일단 셔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8대 2로 나누는 과정 사이킨론을 가지고 했죠.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각화해 봤어요. 볼륨하고 그 가격하고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주는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탑하고 바텀을 따로 나눴죠. 서브 플러스로 그렇죠. 그리고 탑 플러스는 뭐 이걸 그린으로 그리고 바텀 플러스는 뭐 이제 볼륨을 그대로 넣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제 컬럼 스판하고 로 스판하고 길이를 이제 이렇게 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특별히 그냥 시각화를 위한 거니까 이 시간을 많이 쏟으면 뒤에를 못해서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고 그 용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 레이블은 트레인 이제 클로즈 부분을 갖고 왔고요. 종가 부분을 갖고 테스트도 종가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즈 타입으로 2013년부터 종가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데 이 종가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 판더스 프레임이죠. 2개로 갖고 오면 판더스 프레임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레이블에다 넣고 그 레이블을 찍어본 거죠.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냥 엑시스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플롯 트레인을 그리고 그걸 축을 받아요. 그리고 축을 동일화시켜서 그냥 테스트 레이블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를 주면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서 테스트와 이게 찍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데이터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 첫 번째는 민맥스를 썼어요. 사이클런에 있는 민맥스는 어떤 거냐면 요런 함수로 돼요. 이제 민맥스 함수를 위해서 0부터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0부터 1. 최대값은 1이 되고요.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 수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큰 값을 1로 만든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두고 스케일링 fit 트랜스폼을 쓰면 이 데이터 셋에 있는 거를 전부 0부터 1까지 스케일링 시키는 거죠. fit 트랜스폼 하면 쉐이프를 딱 찍어보면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넘파이나 이제 그 판다스 프레임은 이 쉐이프를 봐야 돼요. 2차원이죠. 요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전 강의에서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요.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개수가 하나입니다. 여기. 그렇죠? 요게 몇 개 있다? 뭐 0.4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0.2 뭐 이렇게 0.1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리스트로 표현해도 되고요. 요게 몇 개 있다? 요게 1961개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 형태를 변환하고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좀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전부 했어요. 스케일링을 먼저 했다는 거를 좀 머리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타입을 넣으면 이제 MP 어레이, 넘파이죠, 넘파이였던 건 타입하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된 건. 그래서 스케일된 거를 다시 이제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냥 받았어요. 또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인포를 보면 뭐 1961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포를 보면 뭐 몇 가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넘파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헤드와 테일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포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머리 뭐 이런 걸 보면 통계를 보는 거고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포를 보면 구조가 나오죠. 1961개가 있고 이제 그 데이타임 인덱스인데 인덱스는 데이타임 인덱스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그리고 그 타입은 플로트 64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늘은 꼭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제 판다스 쉬프트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판다스로 바꾸는 겁니다. 판다스 쉬프트인데요. 이제 50개로 이제 윈도우를 만든 거예요. 50개. 룩백을 50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부터 50개를 이제 레인지에서 이제 1부터 49까지 나오겠죠. 50번째는 이제 윈도우 이게 49니까 이제 윈도우가 49개일 겁니다. 50번째는 이제 그 값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프린트 했는데요. 뭘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넣냐면 포맷을 사용했어요. 포맷을 포맷을 사용해서 이제 이 레이블을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컬럼이잖아요. 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컬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포맷 S가 Shift에서 S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S는 1부터 49니까 Shift 1, Shift 2, Shift 3 이게 4가 루프가 돌면서 이렇게 찍히겠죠. 이게 이렇게 Shift 그리고 Shift 49까지. 그리고 요거는 Shift 명령어는 하나 미는 거예요. Shift. 요 S 한 개만 1이면 한 번 밀고요. 2이면 두 번 밀고요. 3이면 세 번 미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드 된 데이터 칼럼이죠. 요거는 첫 번째 한 번 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번 민 겁니다. Shift 1 헤드를 15개를 찍었는데요. 15개 찍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면 Shift 2개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미는 거죠. 요거를 하나 둘 밀고 밑에 걸 또 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Shift 이제 여기 뭐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보면 하나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군요. 0부터 Shift 3이니까 세 번 민 거죠. 세 번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하나씩 밀어서 가격을 뭐 한다? 이 포맷 안에 이 컬럼 안에 넣는다.
그래서 이 넌 파일 넌이 없는 것부터 하면 쉬프트 된 값이겠죠. 이게. 윈도우는 49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 좀 줄여봤어요. 49는 너무 크니까 일단 쓰는 거는 저희가 49인데 13개로 늘려보면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밀면 이제 0이 12번까지 가는 거죠. 1부터 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번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X1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윈도우니까. X0.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요 값을 X0로 쓰는 거죠. 그럼 요 값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Y0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 값이니까 뭐예요? 여기 다음 오는 값이 Y0가 되는 겁니다. 요게 X1 다음에 Y0. 그렇죠? 이렇게 꾸미는 거죠. 요게 X1 다음에 Y1. 요거는 요거 전 값이라 이거 보시면 요거 다음 값이죠. 요게 다음 값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밀릴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값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또 새로운 값이 들어오겠죠. 저거 이게 1월 30 요거 다음 요게 12개인데요. 13번째 값이 첫 번째 스케일드 된 값이 Y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윈도우가 Y0, 요만큼의 윈도우가 Y1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학습시키면 됩니다. 요 자체를 12개의 리스트를. 그래서 사이클 런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데이터를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널 있는 거, NaN 널 있는 거를 이제 드랍 시켜요. 이거는 쓸 수 없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날려버리는 거죠. 요 부분을 요 위에까지는 쓸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없애는 과정이 뭐다? 이제 이런 드랍 NA 과정입니다. 스케일 가져와서 드랍 NA 시키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다 이제 스케일 돼서 받아온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쉽도 된 급하고 여기 이제 Y 값은 따로 받으면 되니까. 49개의 윈도우 다음 값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0번째 값이 Y 트레인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온 걸 갖고 드랍 NA 시키고 1번부터 Y 트레인. 그러니까 그 스케일드 된 데이터를 뭡니까? 1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Y 트레인 값은 전체가 갖고 오는 거니까 하나 밀어서 가져오는 거죠. 예, 착각했네요. 요거 전체를 가져오는 거니까 1부터 여기는 0번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0번이니까 1부터 쭉 가져오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제 스케일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인덱스가 0번이잖아요. 그렇죠? 인덱스가 0번이고 인덱스로 얘기하면 이게 1번인데 그렇죠? 2번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쭉. 그렇죠? 예. 그래서 쭉 가져오는 그게 이제 Y 트레인. Y 밸류도 이제 마찬가지죠. 밸류 데이터를 1번부터 쭉 가져오면 그게 Y 데이터. 그래서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X 트레인이 1205부터 49, Y 트레인은 1204부터 1. 그렇죠? 자, 좀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수치가 안 맞죠. 매칭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은 없잖아요. 여기가 하나가 없잖아요. 하나가 적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버려야 될지 마지막 얘를 버려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각화해 보면 좋겠어요. 전처리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세 가지예요. 뭐냐면 X 트레인과 Y 트레인 개수가 불일치해요. 그리고 셔플을 하게 되면 Y 트레인 값을 가져올 수 없는 약점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처리 두 번째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합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